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54쪽의 회계순환 과정입니다. 자, 회계순환 과정은, 자, 여기 잠깐 이제 설명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뭐예요? 회계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서, 자, 그 돈 가지고 일정 기간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장사를 하게 되면 그 돈이 어떻게 돼요? 그 돈이 이제 변동을 일으켜요. 증감 변동한다고, 재무 상태가. 그럼 여기서 이제 성과가 나타나. 그러면 그런 성과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한테 돈 대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했다라고 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회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보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돈을 대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죠. 그게 회계죠. 그 회계가 순환된다는 얘기는 반복된다는 거죠. 회계 기간을 단위로 해서, 자, 이게 이제 회계 기간이잖아요. 회계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여기서 망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야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 기간을 기업이 인위적으로 잘라요. 인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편리한 대로 자른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근데 자를 때는 이걸 어떻게 잘라야 돼? 정기적으로 잘라야 돼. 여기는 8개월, 여기는 9개월 뭐 이러면 안 되고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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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월, 12개월, 12개월. 그거 자르는 거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죠? 어떻게? 1년을 넘지 않도록 잘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잘라.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1회계 기간이라고 해요. 그럼 회계 기간을 정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한 거지. 이렇게 딱 끊어서. 그럼 여기서부터 장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들을 장부 기록을 통해서 장부에 기록을 해놨다가 요 시점이 오면 그 장부를 어떻게 돼? 전부 다 분류 집계해서 결산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서 어떻게 보고물을 만들어 놓은 거지. 보고물을. 그러면 여기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정보로 기업이 정보를 생산하는 거죠. 만들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오면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정보 이용자는 이 정보를 유용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일단락 하나가 끝난 거야. 그럼 다음 연도 와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잘라요, 이렇게. 그래갖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정보를 또 생산해서 보고하고 이용하고, 또 똑같이 생산, 보고 이용하고. 그러면 계속 어떻게 돼? 그 전에 했던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그거를 회계순환 과정이라 그래요. 알았죠? 자, 이때 여기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회계순환 과정이란 기업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회계기간, 이게 회계기간이란 말이에요. 회계기간을 단위로 해서 정보의 생산자와, 정보의 생산자는 누구예요? 기업. 이용자는 누구예요? 이용자는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 사이에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여기서 재무정보는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여기서 재무정보라는 것은 결국 재무제표를 전달하는 과정이죠. 그죠? 재무제표가 재무정보니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보의 생산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정보가 제일 먼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정보를 식별해요. 이게 회계 정보냐 아니냐를 먼저 식별을 해야 되고, 이렇게 식별된 정보는 어떻게 해야 돼?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장부에 옮겨 적어야 돼요. 자, 우리 장부에 옮겨 적는 걸 측정 인식 그래요. 여기서 측정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로 고치는 걸 측정이라 그래. 이게 이 사건이 얼마짜리 사건이냐. 알았죠? 얼마짜리냐. 이제 이걸 보는 거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에 쓰는 겁니다. 측정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느 날이 되면 날을 정해서 그동안에 했던 측정 인식했던 장부에 기록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분류 집계. 분류 집계하고, 분류 집계된 것을 마지막으로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고 전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이 요 한
기간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해갔죠?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보 식별이 뭐냐? 정보 식별은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거래가 정보의 식별이 정보야. 회계 정보는 거래를 회계 정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장부 기입을 해야 되죠. 장부 기입. 근데 장부에 기입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계와 전기라는 거예요. 분계와 전기. 그래서 분계와 전기를 통해서 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계와 전기가 누락이 되면 장부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계 전기가 된 것을 분류짓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마지막 결산을 통해서 뭘 작성합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하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결산 과정을 통해서 뭐 작성한다?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 우리 재무제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우리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를 요거를 이렇게 쭉 나누면 재무상태표, 요게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요 밑에 거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런 것들은 재무상태가 아니라 재무상태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재무상태의 변동이라고 해요. 재무상태의 변동. 그래서 재무제표는 크게 분류하면 2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하나는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또 하나는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러한 재무제표가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돼야 되겠죠. 그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면 이 정보가 무슨 정보가 돼? 유용한 정보가 된다. 유용한 정보가 된다.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 재무제표가 이쪽으로 제공되면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 유용한 정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회계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회계 목적. 왜 안 나오냐? 회계 목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정리해야 될 거는 자, 거래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거래가 뭐냐 이거죠. 거래란 뭘 거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요 말 중요합니다. 더 써놨죠? 예? 크게 보면 2가지예요. 재무상태의 변동. 아셨죠? 이 주석은 뭔지 아시죠? 주석은 재무제표를 부연 설명해 준 거예요. 보충 설명. 중요한 내용은 주석을 통해서 공시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거래에 대해 정리합니다. 거래가 뭐냐? 거래란 거자가 갈 거자고 레가 온다는 거죠. 거래는 주고받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뭔가를 제공해야 되고 그 제공한 대가를 받는 거고 들어오고 나가는 걸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을 주는 모든 사건 또는 모든 현상.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 그러면 거래 상대방이 있죠. 그죠? 근데 회계상의 거래는 일반 거래와 달라요. 일반 거래는 상대방이 꼭 있어야지 거래가 성립되거든요. 근데 회계상의 거래는 상대방이 없더라도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을 주는 어떤 행위는 사건은 다 거래로 본다는 거죠. 우리 회사의 종업원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자, 이거 거래야 거래가 아니야?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아, 빨리 대답을 해. 멍하니 있지 말고. 거래 아니에요? 이거 거래예요, 회계상에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래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회계상에서는 거기 거래라고. 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야. 그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 차량이 망가졌을 거 아니야. 그럼 재산상의 손해를 봤잖아. 거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거래라고 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 거래냐 거래가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어떻게 해야 돼? 타파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만 돼. 길을 가다가 100원을 잊어 처먹었다. 그래도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네, 자, 그래서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의 식별입니다. 자, 이 거래의 식별이 우리 시험에 아주 종종 나옵니다. 종종. 네, 아주 종종 나와요. 자, 첫 번째, 거래가 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되는 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을 주는 건 다 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안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래가 안 되는 것. 이 거래가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교재에 봅니다. 우리 교재 55쪽에 보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하고 표가 나와 있어요. 그죠? 회계상의 거래보다는 그 옆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품을 주문하는 행위, 그죠? 매매 계약. 또 지금 책 보는 거예요. 건물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담보, 신용 제공하는 거, 약속하다, 의뢰하다, 보관하다, 위탁하다. 종업원의 채용, 해임. 자, 여기서 주식 배당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배당이 틀렸어요. 배당이 아닙니다. 그 배당이라는 말 지우고 분할이라고 쓰세요. 분할. 주식 배당은 거래예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주식 배당이라고 있죠. 회계상의 거래에 보면 주식 배당이라고 나왔잖아. 주식 배당하는 건 거래예요. 왜? 증감이 있잖아.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근데 주식 분할이에요. 분할. 배당이라는 말 지우고 분할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현금 이외의 자산을 대여하는 행위. 자, 이건 무슨 말이야? 현금을 대여하는 건 거래가 되지만, 현금이 아닌 다른 거, 물건, 이걸 빌려주고 빌려오는 거, 이건 거래가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금 손님이 오셔가지고 옆집에 가서 의자를 잠깐 빌려왔다. 이런 거래 아니라는 거지. 아셨죠? 그런 건 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의 식별,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거래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이러한 거래는 8가지 요소에 따라 거래가 생겨나는 거예요.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8가지 요소에 성립됐을 때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져요. 아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 자산을 쓰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쓰잖아요. 그렇죠? 왜 자산을 차변에다 써요? 이걸 정하는 거예요.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자산은 차변에 쓰고 부채는 대변에 쓰자. 이거를 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지? 그래서 이걸 정해놓은 거야, 원칙으로. 그럼 자산은 왜 차변에 쓰냐? 자산은 잔액이 항상 차변에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자산은 차변 잔액이라고 그랬죠. 차변 잔액. 부채와 자본은 대변 잔액.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남는다. 차변과 대변을 비교해 보면 항상 차변이 크다. 자산이 대변이 크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거든요. 이해 갔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자산은 있는 쪽이 증가하고 없는 쪽은 감소를 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산은 차변에 있지. 그러니까 차변은 자산이 증가되는 걸 쓰고 대변은 자산이 감소되는 걸 쓰자. 이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산의 경우에는 자, 요소를 보면 이래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을 했을 때 자산이라는 항목은 차변이 증가하고 대변이 감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이 증가되면 차변에 쓰고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쓰겠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차변이죠? 차변에 현금이 100원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현금 100원이 입금됐다. 들어왔다. 이 소리예요. 알았죠? 만약에 대변에 현금이 70원 있다. 이 소리는 현금 70원이 나갔다. 지출됐다. 이 소리거든요. 이거를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봤을 때 항상 자산은 차변 쪽이 대변 쪽보다 크다. 그럼 남는 거는 차변에만 남는다. 그래서 차변에 자산을 쓴 거야. 알았죠? 그와 반대로 부채는 빚이죠. 부채는 영업을 하다 보면 남의 돈을 끌어쓸 수도 있잖아요. 끌어쓰기만 합니까? 그 빚을 갚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빚을 졌을 때는 어디다 쓸 거고 그 빚을 갚았을 때는 어느 난에 쓸 거냐를 정하자는 거야. 부채는 자산과 반대로 씁니다. 부채는 대변 쪽이 차변보다 크다. 알았죠? 그래서 대변 잔액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부채가 있으면 차변의 부채는 갚은 걸로 하자. 부채의 감소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이렇게. 알았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을 100원을 빌려왔다. 그럼 대변에다 써야 돼. 부채가 늘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갚았다. 그럼 그걸 또 차변에다 써야 되고. 그렇게 하자는 거지. 아셨죠? 됐습니까?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그럼 부채가 늘었잖아. 외상값이. 그럼 대변에다 쓰라는 거야. 근데 외상값을 갚았다. 그러면 차변에다 쓰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자본도 부채랑 같습니다. 자본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 재무 상태, 자산, 부채, 자본에 따라서 손익계산서가 나타나죠. 이렇게. 손익계산서. 대변에는 수익 항목을 쓰고 차변에는 비용 항목을 쓰잖아요. 그죠? 그럼 왜 수익이 대변에 있냐면 수익이 대변에 있는 이유는 자본의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의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이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대변에 쓰고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차변에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그래서 차변 요소 몇 개? 4개. 대변 요소 몇 개? 4개. 그래서 이걸 더해서 몇 개? 8개. 그래서 이걸 8요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가 성립되려면, 만들어지려면 이 8가지 요소에 맞아야 하나의 거래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거래는 이 거래의 8요소에 따라 거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래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차변 요소 하나 이상과 대변 요소 하나 이상이 만나야지만 거래가 성립됩니다. 차변끼리 만나거나 또는 대변끼리 만나는 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만으로 거래가 안 만들어져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산의 증가와 거래가 되려면 얘네들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항상 차변과 대변이 만나야 됩니다. 알았어요? 하나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가 만나면 거래가 되죠? 그럼 얘하고 얘는요? 되죠? 그럼 요 놈 두 놈하고 요 놈 한 놈은요? 됩니다. 그럼 둘은요? 이것도 됩니다. 다 됩니다. 아셨죠? 차변과 대변이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은 거래가 성립이 안 돼요. 얘네 둘은요. 왜? 차변 대변인데 그래도 안 됩니다. 왜? 비용과 수익은 항상 자산 부채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려면 자산이 감소, 비용이 발생하려면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해야지만 비용이 발생해. 알았죠? 됐어요? 그러면 수익의 발생은 어떨 때만 돼?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거야. 얘네들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합될 수 없다. 알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의 결합 관계를 보면 금방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결합관계, 이 결합관계는 금방 얘기했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차변 요소 하나 이상과 대변 요소 하나 이상이 결합되어야만 하나의 거래가 발생한다. 다만 같은 변 요소끼리 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셨죠?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는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는 거래가 성립된다. OX, OG, 다른 변이니까.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는 거래가 성립된다. 안 된다고. 왜? 자산의 증가도 차변 요소고 자본의 감소도 차변 요소거든. 얘네들끼리는 안 되는 거야.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래 종류. 거래 종류. 자, 요것도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자, 거래에서는 두 가지예요. 뭐뭐. 첫 번째 나왔던 거 거래 식별. 거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거래 종류. 자, 우리 거래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우리 여기서 거래는 중요한 건 손익 발생 여부에 따라. 그게 손익이라는 건 뭐야?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손익 발생 여부에 따라서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구분을 하고요. 현금 수지. 여기서 현금 수지라는 말은 뭐야? 수지. 현금이 수입되거나 지출되거나 수익과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지에 따라서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내가 상품을 사는데 현금 주고 샀다. 그럼 이건 현금 거래예요. 현금 거래라는 거야.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거 현금 거래예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다 현금 거래야.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럼 이건 현금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걸 대체 거래라고 한다고. 현금이 없는 건 다 대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 세 개입니다. 교환 거래부터. 자, 우리 교환 거래란 뭐냐? 교환 거래란 자산, 부채, 자본만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걸 교환 거래라고 그래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는 거래. 이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는 거래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죠. 자본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비용 발생은 차변,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이게 8요소잖아요. 자, 여기서 이걸 딱 분류해 놓고 나면 얘네들은 재무 상태고, 그죠? 여기는 재무 상태 아니죠? 이거는 경영 성과죠. 그렇습니까? 이때 거래가 얘하고 얘가 만났다. 그럼 이거는 무슨 거래라는 거야? 교환 거래라는 거야. 이런 게 교환 거래야. 자산과 부채가 만났다. 교환 거래죠. 요 두 놈하고 요 한 놈 만났다. 교환 거래죠. 얘하고 얘 만나면 교환 거래예요. 얘하고 얘 만나면 교환 거래예요. 수익 비용이 생기지 않는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해요. 교환 거래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손익 거래. 손익 거래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예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얘는 순이익에 무조건 영향을 줍니다.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수익이 발생하면 순이익은 증가하고, 비용이 발생하면
순이익은 감소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어떤 게 교환 거래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얘가 나와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죠. 거래되죠? 이런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그래요. 그럼 얘하고 얘가 만났다. 역시 손익거래예요. 얘하고 얘가 만났다. 이렇게 만났다. 손익거래죠. 수익과 비용이 생겨나는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혼합거래입니다.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합쳐진 거예요. 같이 나온 거. 하나의 거래에서 손익과 교환이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혼합된 거래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보세요. 자, 대변에는요, 얘하고 얘가 나왔어요. 그럼 얘만 가지고는 거래가 안 되죠. 성립 안 됩니다. 차변 요소가 하나 꼭 껴야 돼요. 얘가 나왔어요. 그럼 거래 되죠? 이거 거래 성립되죠? 대변에 2개, 차변에 1개니까. 예. 그런데 이것만 보면 무슨 거래야? 교환 거래잖아. 근데 요거 보면 무슨 거래야? 이건 손익 거래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에서 교환 거래와 손익 거래가 같이 있는 거죠. 그걸 혼합 거래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혼합 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했다. 그럼 일단은 손익 거래는 성립된 거야. 그죠? 그럼 수익은 경영 성과잖아. 근데 경영 성과가 있는 자리에 재무 상태가 있다. 그럼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가 한쪽 변에 섞여 있죠? 섞였잖아. 이런 걸 혼합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 그럼 이건 손익 거래야. 그런데 차변에 부채의 감소가 하나 더 있다. 그럼 이거 2개고 요거 하나 할 때는 이게 무슨 거래가 돼? 그렇죠. 이게 혼합 거래가 된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 문제를 보냐면 자, 저희 교재 58쪽에 문제 1번을 하는데요. 요 58쪽의 문제 1번은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그냥 쉽게 그냥 OX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회계상의 거래는 O, 회계상의 거래는 X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회계상의 거래라는 건 뭐예요? 회계상의 거래는 증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증감을 표시하자는 거지. 증가된 것과 감소된 것을 우리가 표시해 보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그럼 이거는 증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증감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보면 1번에 뭐라 그랬냐면 자, 상품 5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면 증감이 있죠.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상품이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거래야 거래 아니야? 이건 거래지. 거래 맞죠? 그럼 거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나누자는 거지. 차변과 대변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보면 어떻게 돼서 상품 5만 원을 매출 팔았잖아. 팔았으니까 상품은 나갔죠. 그럼 대변에 상품이 얼마가 나갔어요? 5만 원. 상품 5만 원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돈 받아야 되죠? 근데 돈을 안 받고 외상으로 했잖아요. 안 받았죠. 외상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 돈은 나중에 받을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난 거야. 외상 매출금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5만 원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자, 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에요. 이 상품도 자산입니다. 그럼 자산과 자산이 만났죠? 그럼 차변에 있는 자산이 증가된 거고 대변에 있는 자산이 감소된 거죠.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결합된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를 우리는 교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두 번째 2번. 자, 상품
5만 원을 매출하기로 주문받다. 동그라미 주문. 주문을 받는 행위는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차대변을 나눠 못 나눠. 차대변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 3번. 화재로 인하여 건물 5만 원이 소실되다. 그러면 건물이 소실됐으니까 건물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래가 되죠? 증감이 있으니까 거래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누면 어떻게 돼? 일단 화재로 건물이 소실됐으니까 건물이라는 자산이 나갔죠. 그럼 대변의 건물. 대변의 건물 얼마? 5만 원. 자, 이런 손실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걸 원래는 재해 손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화재 손실. 에? 근데 이걸 재해 손실이라 그래. 재해 손실. 재해 손실 5만 원. 이렇게 쓰죠. 그러면 여기 재해 손실은 비용이고요. 건물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한 거고 자산이 감소한 거죠. 일단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손익거래가 성립되는 거죠. 비용, 수익과 비용이 나오면 무조건 손익거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손익거래가 됩니다. 자, 4번에 은행에서 현금 5만 원을 차입하기로 하다. 아직 차입 안 했잖아. 차입하기로 한 거지. 현재 진행형이지. 거래 아니에요. 거래 안 됩니다. 거래 안 되는 거는 차대변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이렇게 차변 대변 나눴죠. 차변에 대변에 들어오고 나간 걸 썼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분계라 그래요. 이게 나눌 분자야. 나눠서 전개한다. 분계라고 합니다. 예? 거래인 상태로는 장부 기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오고 나간 것을 구분해 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분계. 지금 저희가 분계하고 있는 거 이거. 이런 걸 분계라고 해요. 예.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재산세 5만 원의 납부 통지를 받다. 그럼 재산세를 납부 통지 받았으니까 거래예요. 재산세 내야 돼요. 근데 냈어 안 냈어? 아직 안 냈으니까 미지급한 거지. 그래서 미지급 재산세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분계 이거 거래가 됩니다. 예. 그럼 분계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는 재산세는 이름을 세금과 공과라 그래요. 그럼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 5만 원 생겼고 대변에는 원래는 현금 그래야 되는데 아직 안 냈으니까 앞으로 낼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미지급 세금과 공과 5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 미지급 세금과 공과.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미지급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미지급이라는 말 자주 나옵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미지급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 이 미지급은 미지급 금, 미지급 금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미지급 땡땡땡 뭐뭐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미지급 금 그러지 않고 뭐 미지급 땡땡땡 하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 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어떤 경우냐 이런 얘기야. 물건값을 미지급했다 그러면 미지급 금 그러는 거야. 물건값은. 근데 물건값이 아니다. 알았죠? 물건값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미지급 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미지급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지급 금. 왜? 차량은 물건값이잖아. 차량은 물건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급여를 미지급했다. 급여를 미지급했다. 어떻게 해야 돼? 미지급 금이야, 미지급 급여야. 미지급 급여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급여는 물건이 아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다시. 토지 대금을 미지급했다. 뭐야? 아, 대답을 해. 배고파. 미지급 금 그래야죠? 수선비를 미지급했다.
생각해봐. 수선비가 물건이야, 물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런 건 수선비 이런 거는 용역이잖아, 용역. 그죠? 그럼 이건 미지급 수선비 이름을 붙이는 거야. 알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을 미지급했다. 뭐라 그래야 돼? 이자 비용을 미지급하면 미지급 이자 비용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미지급했다. 미지급 금 그래야 된다 이 얘기야. 책상 의자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미지급했다. 미지급 금 그래야 된다 이 소리야. 알았어요?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여기는 세금과 공과는 물건값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야 돼? 미지급 세금과 공과 이러는 거라고. 미지급 금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세금과 공과는 비용이에요. 미지급 세금과 공과 미지급 했으니까 이거 부채예요, 부채.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부채가 증가한 거죠. 일단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손익거래는 된 거죠. 네, 손익거래가 됩니다. 수익과 비용이 생기면 손익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6번. 6번에 자, 건물을 사용하여 5만 원의 가치가 감소하다. 건물을 써서 건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야. 헌거됐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대변에 건물이 5만 원 감소하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비 그래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감가상각비 5만 원. 자, 이건 거래예요. 자, 그럼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에요. 건물은 자산이에요.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한 거죠. 무슨 거래? 손익거래죠. 손익거래. 자, 7번. 현금 5만 원을 분실하다. 현금을 분실하다. 거래되죠? 자, 어떻게 됩니까?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5만 원이 감소하죠. 나갔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잡손실이라고 합니다. 잡손실 5만 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잡손실은 비용이고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비용 발생, 자산 감소. 결합관계는 그렇게 돼요. 자, 무슨 거래? 손익거래가 되죠. 손익거래. 자, 8번. 8번. 월급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격리사원을 채용하다. 이거 안 됩니다. 거래 안 되죠? 네, 거래 아닙니다. X. 자, 그 다음 9번. 한국상점으로부터 컴퓨터 한 대를 기증받았다. 기증받았다는 얘기는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거래되죠? 어쨌거나 회사 입장에서 컴퓨터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차변에 컴퓨터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야 돼? 비품 그런단 말이에요. 컴퓨터는 비품이니까. 그래서 차변에 비품이 얼마가 5만 원이 들어왔다. 근데 대가를 안 줬으니까 이거 다 이익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증여받는 거야. 증여받았을 때 이거를 자산 수중이익. 자산 수중이익이라고 해요. 자산 증여이익이라고도 하고 수중이익이라고도 하고. 수중이익이라는 얘기, 수중이라는 말이 증여받았다는 뜻이거든. 자, 여기서 비품은 자산이야. 수중이익, 이거는 수익이지. 자산의 증가와 수익이 발생한 거니까 이것도 역시 손익거래가 되죠. 그죠? 예, 그 다음 9번, 10번. 자, 10번은 상품 5만 원을 창고 회사에 보관하다. 거래 안 돼요. 보관하는 게 거래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 아니, 보관했으면 상품이 나갔지 않냐. 그게 나간 게 아니잖아. 잠깐 보관하고 나중에 또 가져올 거잖아. 상품을 창고 회사에 보관하는 것은 창고 회사에 상품을 준 게 아니잖아요. 내 건 그냥 내 거잖아, 그대로. 증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달 지나서 보관료를 내죠? 그럼 그거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보관료 낸 거는. 자,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자, 11번. 11번에 점포 30평을 월세 5만 원 조건으로 계약을 하다. X. 거래 안 되죠. 12번.
옆집에서 책상 5만 원과 의자 5만 원을 빌려오다. 이것도 거래가 안 돼요. X. 됐죠? 자,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시험 문제 출제는 이렇게 3번을 봅니다. 회계상의 거래에 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자, 기숙사에 설치된 시설물 100만 원이 도난당하다. 거래지. 증감이 있으니까 거래예요. 2번. 원가 130만 원의 상품을 100만 원에 판매했다. 거래죠. 증감이 있으니까. 3번. 이자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당연히 거래지. 4번. 영업소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야. 임차 계약을 한 건 거래가 아닌데 1년분 임차료 120만 원을 현금 지급했죠? 이거는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건 거래입니다. 그럼 답은 5번이에요. 직원과 월급 200만 원의 고용 계약이 체결됐다. 이거 거래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4번에 자,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이제 OX로 하겠습니다. 기억, 기계장치 5만 원을 매각하기로 약속하다. X. X는 거래 아니라는 거예요. 니은, 15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무상으로 기증받다. O. 거래죠? 이거 자산수중이익이에요. 디귿, 이자 만 원이 통장에 가산됐다. 거래죠. 통장에 가산됐으니까 내가 찾을 돈이 만 원 더 생긴 거니까. 리을, 월급여 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다. 이거는 X. 거래 안 됩니다. 그 다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3만 원의 상품이 유실됐다. 없어졌다는 거야. 유실됐다는 건. X. 이거 거래죠? 네, O야. 네, 그 다음 외상매입금 만 원을 면제받다. 거래입니다. 자, 우리 외상매입금 만 원을 면제받으면 어떻게 분개할까? 이거 분개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분개해야 되지? 외상매입금 만 원을 면제받았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죠.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게 차변에 외상매입금 만 원이라고 분개하고요. 대변에는요, 이거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안 갚아도 되니까 이런 이익을 뭐라고 하냐면 채무 면제 이익 그래요. 채무 면제 이익. 이 채무 면제 이익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수익 발생 부채 감소. 됐죠? 무슨 거래? 손익거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에 다음 사건에서 발생 시점에 분개하여야 할 회계 처리는, 그러니까 이건 뭘 찾는 거야? 분개를 하라고 했으니까 거래를 찾는 거지. 거래를 분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5개의 문항 중에서 거래가 하나 있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1번, 제품 포장을 위해서 계약직 직원을 일당 10만 원 조건으로 매월 말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했다. 거래 안 되죠. 이거 X예요. 그 다음 2번,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뒤에 거 읽어보지도 말아요. 왜? 화재 발생했으면 무조건 거래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분개를 해야 돼요. 거래니까. 3번은요, 거래처로부터 신제품 100개를 개당 1,000원의 조건으로 월말까지 납품해달라는 주문서를 받았대. 거래 아니야. 주문서를 받거나 주문서를 주는 건 거래가 안 됩니다. 4번, 다음 달 사무실 이전하기로 하고 매월 말 100만 원씩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건물주와 체결했다. 거래 안 되죠. 5번, 금융회사에서 현금 10만 원을 차입하기로 하고, 차입 아직 안 했어? 차입하기로 하고 건물 2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다. 거래 안 되죠. 거래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